자, 안녕하세요. 그라스퍼 인트로덕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블로그에 있는 그라스퍼 동영상 강의에서요. 그 라인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라인업 파일 열게 되시면 아래 같이 포인트, 라인, 서페이스 그리고 메쉬 도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자, 명령어에 그라스퍼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스호퍼가 로딩이 되고요.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라이노의 대부분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라이노에서 우리가 따로 일일이 입력하는 명령어의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기록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제든지 이제 그런 명령어를 알고리즘식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명령어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조절해 줌으로써 현재 디자인되고 있는 작업의 영역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그라스퍼 같은 소프트웨어를요, 사실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우리가 아이콘을 가지고 직접 텍스트로 쓰는 트레디셔널한 기존의 아, 프로그래밍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아이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풋이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정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나오는 결과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정한 아이콘을 주어지고 있죠. 이러한 특정한 아이콘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쓰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비주얼 프로그래밍. 자, 그러고요. 그래서 그라스퍼는 대표적인 비주얼 프로그래밍의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요. 사실 현재 2015년까지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그라스퍼뿐만 아니라 다이나모라고 다이나모 빔이라고 레빗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그리고 맥스 2016에서도 맥스 3ds 맥스죠, 그죠? 3ds 맥스 2016에서도 이제 이런 비주얼 프로그래밍 펑션이 생겼어요. 그걸 이제 그래서 맥스도 그라스퍼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벤틀리의 제너레이티브 컴포넌트라고 띄울게요. 컴포넌트라고 제너레이티브 컴포넌트라고 트라고 해서 또 비주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등등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사용해서 사용하는 디자인을 다른 말로는 룰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해요. 룰 베이스드 디자인. 한마디로 이런 비주얼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아이콘들이 특정한 규칙을 저희한테 정해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포인트를 사용하라, 아니면 이런 서클을 그죠? 사용하라. 그런 것처럼 특정한 약속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계속적인 시스템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라인이라는 것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두 개의 다른 포인트들을 그죠? 연결해줘서 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 라인을 저희가 다시 디바이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명령어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파라미터들을 주게 되고요. 그 뒤에 나온 이런 정보들이 언제든지 그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이런 컴포넌트들로부터 수정이 가능한 이런 것을 알고리즘적인 디자인이라고 하죠. 꼭 옛날 컴퓨터 공부하실 때 시작하고 순서도죠. 순서도처럼 시작이 있으면 저도 자세한 다이어그램 모르겠는데요. 네,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런 결과가 또 생기고 해서 따라서 뭐 그죠, 저희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순서도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순환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그라스퍼 여시게 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캔버스가 이렇게 있고요. 마우스 휠 버튼으로 줌 인, 아웃 하실 수가 있고 인, 아웃,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캔버스를 움직이실 수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 파라미터 우리 기존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물론 그룹된 명령어 창에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기존의 포인트라든지 벡터라든지 서클, 커브라든지 라이노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제가 빌려올 수도 있고 직접 이 포인트를 저희가 세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라스퍼의 어떤 한 환경에. 하지만 일단은 저희 이 툴의 그룹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그래서 파라메터 있고 매스매틱에서는 저희가 수학적인 정의를 하거나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범위를 우리가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거나요. 그죠? 아니면 뭐 기본적인 수학적 오퍼레이션들이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쭉쭉 가서 우리가 나중에 스크립트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파이썬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C# 같은 스크립트를 또 따로 써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고급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좀 그라스퍼라는 말 자체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테크니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는 거. 자, 셋 가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리스트라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추출해내거나 변경해주거나 아니면 지워주거나 하실 때 쓰는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고요. 벡터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벡터 방향이죠. 방향과 그 길이, 그 방향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플레인 같은 그죠? 대부분의 명령어들을 보시면 라이너의 명령어랑 일치해요. 대부분이. 자, 커브 가시면은 라이너에서 쓰는 2D 라인 같은 거, 서페이스랑 메쉬 그리고 인터섹트 그죠? 라이너에서도 인터섹트 하게 되면 저희가 라인을 가지시게 되죠. 포인트를 가지실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라스도 똑같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시게 되면은 뭐 밴드라든지 로테이션 그죠? 아니면 뭐 로테이션, 3D, 무브 그런 식으로 미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종류 이런저런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가시게 되면은 색깔 어떤 식으로 이제 프리뷰 그라스퍼에서 사용되는 색깔을 저희가 나름대로 라이노 스크린에서 뷰를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등등 이런 그라스퍼는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라스퍼를 관리하는 저희가 가시게 되면은 푸드4 라이노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일단 제가 푸드4 라이노라는 라이노 그죠?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라스퍼에 필요한 많은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뭐 어떤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지만 무료로 지원되는 플러그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저희 블로그에 유용한 그라스퍼의 플러그인을 한번 정리해서 링크를 걸어두는 글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그라스퍼로 들어오셔서요. 저 지금 예제 파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부터 점선면 그리고 메쉬라는 그냥 일반 널브라는 서페이스의 개념을 넘어서 메쉬라는 그죠? 이런 최적화된 하나의 페이스로 여기 메쉬와 널브의 구조가 다른 건 아실 건데 아무튼 널브는 컴퓨터 용어에서 정리를 하자면 널브라고 그죠? 널브라고 해서 널브 서페이스라고 그래요. 라이노는 이런 컴퓨터상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특정한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디그리가 1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도일 수도 있고 3도 이런 3도가 되는 그런 좀 되게 스무스한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지오메트릭적 정의는 제가 블로그에
널브랑 메쉬의 다른 점을 따로 정리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메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이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커브된 것이 없는 평평한 페이스들인 거예요. 그 페이스들은 버텍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버텍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페이스가 되는 거죠. 대부분 플래너 페이스예요. 플래너 페이스.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메쉬라는 도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 라이너에 있는 기존의 도형을 저희가 한번 레퍼런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스호퍼에서 명령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라이너에 있는 포인트를 레퍼런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 이후에 포인트라고 치시면 우리가 클릭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파라미터에 가셔서 인풋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죠. 자, 이 컴포넌트를 떨어뜨리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set 포인트라는 곳에 저희 하나의 포인트를 세팅을 할 거예요. 그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라이너에서 포인트 보시는 것 같이 포인트 오브젝트 투 레퍼런스라고 명령어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포인트 오브젝트를 레퍼런스 할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기 있는 포인트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그라스호퍼에서 선택을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너 스크린에서 이렇게 X표로 하나 보이죠? 자,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클릭하시게 되시면 녹색으로 표현되고 다시 백그라운드 캔버스를 선택했더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레퍼런스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풋 쪽에 마우스 커서를 들여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요. 보시다시피 one local define value로 해서 하나의 정의된 정보값이 인풋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그게 포인트고요. 물론 나오는 결과물도 아웃풋으로 나오는 결과도 하나의 local define value로 해서 포인트겠죠. 자, 한번 라인이든 커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포인트 두 개로 이루어진 시작점과 끝점으로 이루어진 라인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라인 아니면 커브라고 하셔서 라이너에서 사용되는 커브, 그죠? 어떤 2D의 라인, 커브를 사용하셔서 레퍼런스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set one line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키 set one line 하시면은 죄송하네요. 라인이 지금 기존에 제가 예제 파일에 그려놨던 라인이 레퍼런스가 안 되고요.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set one line 하시면 저희가 다시 시작점과 끝점을 그림으로써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라인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라이너에서 F7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리드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잠깐 다시 F7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리드가 다시 나타나고 일단 저희 없애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커브에서 오른쪽 키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Set One Curve 누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커브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너에서 저희가 선택했던 커브는 이 컴포넌트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거, 참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라이너에 있는 파일을 옮기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스호퍼가 인식하고 있는 데이터도 그 좌표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면 라이너에서 저희가 만약 실수로 이 레퍼런스 됐던 라인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라스호퍼가 더 이상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황색으로 표현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컨트롤 언두를 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그 데이터를 남겨뒀어요. 이동하시면은 그 이동된 만큼 그라스호퍼 정보가 따라가는 거죠. 그죠? 자, 서페이스도 한번 레퍼런스를 해볼게요. 서페이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서페이스 치시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나오게 되고 오른쪽 키를 누르신 다음에 set one surface 하시게 되면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서페이스를 레퍼런스 했고 저희가 서페이스를 이동하는 만큼 그 기존에 있는 그라스호퍼의 서페이스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 같이. 그죠?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만약에 서페이스를 선택해서 라이너에서 하이드라는 명령을 쳐주시면은 그 라이너에 있는 도형을 지오메트리를 일시적으로 숨겨준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스호퍼의 순수 서페이스
그라스퍼에서 저희가 라이노에 있는 서페이스를 참조했던 서페이스만 이렇게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메쉬를 한번 메쉬랑 서페이스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라이노에서 어떤 한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 대한 프로퍼티를 가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은 closed mesh라고 나왔죠. 아니면 라이노의 명령어에서 what이라고 치시면은 그 명령어 오브젝트 디스크립션에서 보시는 것 같이 mesh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저희는 이 mesh인 걸 알고 있어요. 다시 그라스퍼를 제가 돌아가서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mesh라고 제가 쳐볼게요. mesh 해서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 아이콘 해서 떨어뜨리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set one mesh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저희 그라스퍼에 있는 mesh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 surface라는 인풋을 컴포넌트를 가지고 제가 mesh를 레퍼런스 하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도형은 지오메트리는 mesh이기 때문에 저희가 surface 컴포넌트로 레퍼런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라스퍼로 돌아와서요. 지우게 되고요. 저희 그라스퍼에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라이노에서 사용된 이 지오메트리를 레퍼런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는 이 라이노 파일과 그라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노 파일이야 저희 그냥 파일 가셔서 세이브 에즈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라스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따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라스퍼는 항상 파일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 도큐멘트 가셔서 원하시는 파일 로케이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라스퍼. 그죠? 그리고 지금 참조하신 정보값을 읽고 싶지 않으실 때 그냥 그라스퍼 파일만 따로 저장하시고 싶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internalize data라고 누르시게 되면은 혹시나 그라스퍼를 저장하고 라이노를 따로 저장하지 않으셔도 그 그라스퍼 데포메이션만 나중에 열게 되시면 기존에 있는 이런 굳이 라이노 파일에 어떠한 특별한 정보가 없더라도 이 그라스퍼가 지금 저희가 참조한 레퍼런스를 이 그라스퍼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ternalize data 예를 들어서 오른쪽 키로 해서 internalize data 됐죠?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른쪽 internalize data 자 internalize data 여기도 internalize data 제가 이렇게 딱 했어요. 그죠? 저장을 했어요. 5가지. 이런 경우에 제가 다시 show를 눌러서 라이노에 있는 기존의 도형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그죠? 미리 숨겨놨던 것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제가 얘네들 지우더라도 기존의 그라스퍼에 있는 데이터들은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라스퍼 데이터 파일을 저장을 따로 하시게 되면은 제가 따로 그라스퍼 인트로라고 저장을 해둘게요. 자, 저장하시고 저장하게 되면은 어떤 라이노 파일을 저희가 다시 열더라도 이러한 기존에 있는 라이노에 있는 도형이 없더라도 이 정보값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 거고요. 저장하지 않을게요. 이 연습 파일은. 그리고 오브젝트의 유닛은 미터로 해서 제가 열도록 할게요. 여는 순간 그리고 그라스퍼 제가 닫도록 할게요. 닫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업에 썼던 방금 저장하셨던 그라스 파일을 제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라스 캠퍼스 떨어뜨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보들을 유지하고 있죠. 그라스퍼에서. 그죠? 이 정보들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라이노에 있는 정보가 를 레퍼런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그 그라스퍼도 항상 그 포인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라스퍼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셨을 때, 컴포넌트 떨어뜨리셨을 때, 이런 아이콘 형식으로 보이지 않고, 디스크립션이 따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설명. 그죠? 그때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드로우 아이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드로우 풀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드로우 아이콘이라는 걸 활성을 안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드로우 아이콘 누르시면 저처럼 아이콘으로 보여줄 때가 있고요, 그죠? 아니면 디스플레이에서 드로우 풀 네임이라고 하시면은 자, 아이콘 제가 없애고 드로우 풀 네임이라고 하시면은
아, 죄송해요. 그 전에 딥드로 풀네임으로 디스크립션 냈었고, 지금이 풀네임은 아니지만 간단한 그 단어로 나와 있죠. 하지만 이걸 모든 걸 용어를 정확히 보시기 위해 드로 풀네임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완전한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콘으로 보는 게 편해서 비주얼 프로그래밍인 만큼 아이콘으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그라스호퍼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먼저 익숙하지 않은 소프트웨어겠지만 이, 자, 이 그라스호퍼에 대해서 자꾸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그라스호퍼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소프트웨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방이 아니라 저 엉덩이를 제 의자에 가장 오랫동안 붙이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실 때까지 한번 써보시는 게 좋더라고요.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깜빡한 것들이 있는데, 인터페이스에서 보시면, 아래 왼쪽 아래에서 그라스퍼에서요, 그죠? 왼쪽 아래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은, 이 부분들은, 그라스퍼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컴포넌트를 우리가 썼으면, 그라스퍼가 미리 예견을 해서,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이 컴포넌트 필요하지 않니? 하면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시면 그 컴포넌트를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어딘가에 떨어지지가 않았네요. 더블 클릭했더니 떨어졌네요.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패널이 떨어졌고, 자, 그죠? 이 다른 컴포넌트들이 떨어지고 있죠. 그라스퍼 추천해주고 있는. 계속 추천해요. 저희가 지금에서 이 다른 컴포넌트를 쓰게 되면 포인트 리스트라든지 스플릿 리스트라든지 이런 쓰게 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관련된 것들을. 자, 지우고요. 그리고 그라스호에도 언두랑 리두라는 것이 있고요. 자, 컨트롤 Z 하시면은 언두가 되고 컨트롤 Y 하면 리두가 되고요. 그죠? 이게 모든 윈도우 소프트웨어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런 아이콘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리뷰, 라이너에서 보이는 그 프리뷰라든지 그리고 어떤 펜으로 스케치하는 거라든지 등등 여기 컴파스 같이, 그죠? 컴파스라든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수업에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